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려스니 이런 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내 마음에 드는가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고요. 매 순간이 최고의 퍼포먼스일 수는 없거든요. 시기에 따라서도 아니면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서도 저는 근데 오히려 시리즈 A 전이라고 하면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덕분에 PM이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다룰 수 있어서 사실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왔습니다. 만 9년 채웠으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서비스 도메인에서 서비스 기획, PM, PO 역할들을 오며가며 해왔습니다. 사전에 공유해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경력을 되게 잘 쌓아오신 것 같았어요. 이 경력도 어떻게 쌓아오셨는지 간략하게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발자랑 디자이너랑 함께 일한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보람, 그리고 그게 적성에 맞는다는 거는 처음에 해커톤에 참여해보면서 대학생 때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뒤로 취업 준비하는 때 한번 포기를 했었다가 대기업들 대부분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살 되던 때에 시간이 더 지나면은 지금 이 일을 평생 못 해볼 것 같아서 좀 더 도전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어학원에서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를 해서 서비스 기획 직무로 지원을 해가지고 처음 인턴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카카오에서 운영보조 같은 것들도 좀 하면서 어깨너머로 이 업계가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것도 좀 봤었고요. 그리고 인턴부터 해가지고 차곡차곡 열심히 성실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회사 선택에 관련된 부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회사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과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진짜 다양한 기준들이 있고 이게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어떤 방정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 다 다른데 처음에는 급여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낮은 급여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당시 년도에는 초봉도 엄청 낮았었어가지고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연봉을 못해도 400에서 600은 올려야 된다라고 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처음 이직하게 됐을 때도 그 400을 올리지 못했을 때 이제 이직을 처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기준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여 수준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내 마음에 드는가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비즈니스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가 거기서 내 시간을 남들과 동일하게 그냥 이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는 시간인데 세상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랬을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지금 쓰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에 제품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품이랑 비전, 이 비즈니스가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 그게 좋은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 이웃사회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반에는 급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연차가 차서 내 마음에 들고 혹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나의 시간이 좀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회사, 서비스에 좀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것도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보내는 시간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쓰여질 것인가? 혹은 내가 더 가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인가? 요거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른 한쪽은 이제 그것과 별개로 서비스, 제품, 회사의 비전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두 개가 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타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매 순간이 최고의 퍼포먼스일 수는 없거든요. 시기에 따라서도 아니면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바쁠 때도 있고 뭐 안 바쁠 때도 있고 뭐 분위기가 다를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들이 되게 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항상 120% 역할이나 기여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역할이나 기여를 많이 못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때도 있고 제가 지금 들은 내용으로 이제 생각되는 부분은 나라는 부분에 초점 맞춰진 거 하나와 그다음에 회사 서비스에 대해 초점 맞춰지는 부분 두 가지가 좀 충족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네, 두 개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개가 다른 하나가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그 둘 중 하나가 확실하면 받쳐주는 것 같아요.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다른 하나가 충족되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축이 되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그 중에 우선순위 높게 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아무리 뒷받침해줘도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둘 중 하나만 고를 수가 없는 게 둘 다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한쪽이 더 크고 어떤 때는 또 다른 한쪽이 더 크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내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값지게 쓰여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본인의 자존감이나 또 그런 본인이 느끼는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감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하네요.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회사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느끼는 부분인 거잖아요.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야 들어가기 전에도 볼 수 있잖아요. 일단은 스스로가 그 비전에 공감이 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면접을 보러 가거나 지원을 해보면은 그 나에 대한 태도, 면접관들의 태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오퍼의 처우 이런 것들 기준으로 좀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도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그쵸. 그리고 꼭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이제 면접할 때 보면은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나 그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게 조금 뚜렷하게 보이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마찬가지겠지만. 이 면접에서 그런 것도 많이 드러나는 편인가요? 그쵸. 예를 들면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의 차이가 확실히 회사마다 있어요. 그래서 PM 혹은 PO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왔고, 어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도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스스로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얼마나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제품 기획이나 PM, PO가 갖춰야 될 고민의 깊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질문들도 많고요. 그거 통해서 좀 알 수 있죠. 이 회사를 가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퍼 제의가 안 온다는 거는 거기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나 이런 게 서로 안 맞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저 역시도 최종 오퍼를 받아놓고도 안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때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이직하려는 회사의 비전의 그 합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비전과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의 합보다 좀 확실히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최종 오퍼 받았을 때 처우에 대해서도 25% 정도 인상을 해서 옮기는 거에 대한 논의가 오갔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제의를 받아도 거기서 내가 얼마나 큰 기여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방금 얘기해 주신 이 내용을 통해서 좀 궁금한 거는 PM의 역할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질문을 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PM의 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립된 내용이 있을 거라서 좀 더 수준 높은 질문,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PM이 필요해서 뽑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많은 일을 해주길 바랄 수도 있고 정확히 PM 역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소 PM에 대한 퀄리티가 낮은 질문들이 올 수도 있는데 케이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런 회사는 안 가죠. 왜냐하면은 그런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랑 일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로도 고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나 조직이랑 팀워크에 대한 고민이 있냐 없냐도 사실은 진짜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그거를 얼마만큼 위임하려는가 그건 사실은 가서 해봐야 하는 거라지만 그리고 그런 이해가 있는가도 회사 정하는데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이해를 가지고 계세요. 특히 면접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면접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그래도 있는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고민도 좀 하시고 블로그 글 같은 거 보고 고민한다고 하셨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서로 이렇게 만나서 면접 보면서 이야기 나눌 때 느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건 거죠. 그게 티키타카가 상호간에 잘 이루어지고 서로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이런 것도 잘 일치할 때 확실히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시면서 우리 회사는 잘 될 거야 하면서 우리 회사를 와라 이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느껴질 때 더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서비스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고 그 서비스 자체도 세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제 뭐 시리즈 A를 받거나 혹은 이제 아직 시리즈 A를 받지 못했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금이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현재 상황에서 한테 상당한 금액 오퍼를 주기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히려 시리즈 A 전이라고 하면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PM이나 PO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나에 대한 확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스킬이나 업무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으면 그거를 조금 더 고민을 깊이를 더해가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리즈 A 전이나 시리즈 A 정도 단계에서는 부족한 게 많거든요, 회사에. 그래서 부족하면 그냥 스스로 채울 줄도 알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그런 데서는 조금 오히려 비추고요. 사실은 주니어분들은 가능하면은 좋은 사수가 있는 곳에 가는 게 확실히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나에 대한 확신이나 경험이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죠. 시리즈 A 전이면은 특히나 더. 그런 시리즈 A를 하기 전에 스톡옵션과 함께 그리고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부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급여보다는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나 그런 거를 바라는 분들은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회사의 명성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잘 맞지 않겠죠. 시리즈 A나 이 정도 단계의 회사는. 그렇다면 의 경우는 아까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연봉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미니멈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금액이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회사 근처에 월세 플러스 식비랑 생활비 해서 저축을 200만 원 정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잡으면 3, 400일 것 같아요. 월급으로 치면은. 그렇다면 연봉을 따지면 5천 정도는 돼야지 갈 수 있다는 얘기. 그 회사 근처에서 월세를 사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기청 전세대출 금리가 1.2%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1억까지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1억까지 빌리면은 한 달에 10만 원씩이거든요. 그렇게가 가능해지는 세팅이 되면 조금 덜 받아도 되겠죠? 대신 스톡을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잘 통하는 회사이면서 명확하게 그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는. 근데 이게 한 10년 정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 굴러가는 모습,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베팅하는 거죠. 저의 시간을 거기에.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커리어를 쌓고 일을 해왔으면 그래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있는 회사는 그냥 계속 쭉 다니면 좀 안전하게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시리즈 A나 이런 곳으로 갔다가 투자도 무산되고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황기여도 오히려 시리즈 A 단계는 투자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건너 좀 들었었고 실제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 A 단계에서 어떤 플레이어로서 할 만한 것들은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미 시리즈 A, B, C 단계를 거쳐왔어가지고 이 경험이 다른 회사들에서 높게 쳐주는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공부를 착실하게 했고 커리어에 대한 일뿐만 아니라 그런 고민을 계속 해왔으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옮겨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처우는 최소한의 생계와 저축도 좀 줄이죠 뭐. 저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실제로 확신이 느껴지느냐를 계속 이렇게 저울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혼자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건데 만약에 배우자가 있거나 이러면 또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배우자도 충분히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저축 얘기도 했지만 그동안 저축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잘못돼서 실직을 하는 경우는 또 실업수당도 나오니까 근데 회사가 잘못되고 있는데 잘리는 경우가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나가게 되는. 그럼 뭐 그냥 그 김에 쉬는 거죠.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제가 워낙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왔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르바이트 구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지금까지 모아온 돈이랑 같이 생계를 연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실력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은 언제든 기회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8년 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도 있고 같이 일했던 거쳐간 동료들을 통해서도 기회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든 지원하면 일할 기회들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정말로. 그리고 다만 내가 열심히 해왔던 거에 대한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저 첫 직장에서도 같이 다녔던 당시 개발 팀장님으로부터도 뭐 연락이 오거든요. 혹시 넘어올 생각 없는지.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해왔으면 어디서든 계속 불러주는 사람들은 생기고 또 일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왔으면 새로운 곳에 뭐 잘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고 이래도 생각보다 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AI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잖아요. 그 엔비디아가 코로나 끝나면서 컴퓨터에 대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채굴도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가지고 그래픽 카드들이 떠리로 팔리고 이러던 시기에 막 주가가 20만 원까지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전혀 미래가 없어 보였는데 요새 주가가 80만 원이 넘었던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끊임없이 성실하게만 지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왔으면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면접을 많이 봐봤지만 면접 보고 서류 보고 하면 서류 내용 안에 그렇게 고생하고 바르게 성장하려고 애써왔던 것들에 대한 티가 분명히 나고 또 그런 고민을 열심히 하면 했을수록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친구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종합적인 생각은 열심히 해라가 큰 얘기 같네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죠.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하는 거죠. 물론 뭐 꼭 열심히 안 하고 때를 기다리는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또 고민은 계속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달라붙어서도 해보게 되고 성격상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좀 다른 질문일 수는 있는데 현재 회사의 도메인은 혹시 왜 선택하셨나요? 이웃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공감이 많이 가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잘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서비스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뭐 직방도 마찬가지죠. 부동산과 관련된 임장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직접 다 그 동네에 가서 발품을 팔아야 집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요새는 물론 허위 매물도 많다지만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고 또 앞으로는 노인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실버 돌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찾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서비스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개발 팀장님이 거기 가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이웃사회에 필요해질 서비스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자기 실력과 능력이 있으니 가서 기여를 하면서 그거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기대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직장인으로서의 직장 생활이 아니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 스타트업 씬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가진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갈고 닦아가면서 그거를 어디에 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하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보였기 때문에 해당 도메인에 뛰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속한 도메인이 아니고서도 또 다른 분야로서도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런 거에 관련해서 많이 좀 관심을 안 갖고 있기는 한데 전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런 쪽에서의 IT 프로덕트의 구축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공감 잘 안 가도 이제 연차를 막 쌓아 올리고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좋은 처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으니 우리 회사에 와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선택지도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은 그런 비전이나 실제로 이 서비스가 잘 될까 이런 것도 그렇기는 한데 중용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같이 해보자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 시점에 어디에 더 마음이 끌리느냐 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결정하게 되는 그 마음의 방정식은 본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정식이 자기 마음속에 있을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스스로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서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면 결국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데서 실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준들을 얘기를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선택한 회사들의 도메인들도 아까 얘기해 주신 사회에 꽤 괜찮은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의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지금까지 현재 회사에서 길게 일할 수 있었던 거에도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그런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회사를 다니면서 매 순간 즐겁고 행복하고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좋았던 때도 있고, 아쉬웠던 때도 있고, 뭐 하지만 그게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좋았던 때야 그냥 좋은 만큼 잘 다니면 되는데 행복하게 다니면 되는데 아쉬운 게 느껴지는 그 턴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회사가 하는 역할, 사회적 가치, 비전, 또 혹은 동료들 그런 기준들. 방금 얘기해 주신 이런 이제 버티기 위한 기준들에 대해서 비전이라던가 동료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기준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뀔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회사에서 성장할 게 없다고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버틸 수 있는 거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성장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성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동안 열심히 고민해오고 공부해오고 대외활동까지 스터디도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게 매 순간 성장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항상 배움이 없더라도 내가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가지고 기여하고 기여할 게 별로 없더라도 소명의식으로 기다리는 거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그리고 기다리다가도 또 이직에 대한 마음이 가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이직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이직을 위해서 보통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직을 잘했던 케이스는 아니어가지고 성공적인 이직을 했던 케이스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이름 있는 대기업에 좋은 처우로 이직한 케이스들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어가지고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네카쿠베당토직 뭐 해가지고 한창 스타트업들이 되게 떠오르고 규모가 큰 회사들에 대한 면접을 쭉 보던 때가 있었거든요. 결국엔 최종에서 다 떨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느꼈었던 거는 그 면접 자리에서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하는 업무에서 깊이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재확인일 뿐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끊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면접들 이후로 제가 대답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항상 스스로 마음속에 품고 계속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계속 채워나가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곳으로 이직하게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거는 뭐 이직을 위한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거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면접 보다 보면 그런 데서 받았던 질문들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질문을 받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대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더 그거에 대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점점 더 해외 도서나 아니면 이 직군과 관련된 책도 읽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해외 강의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일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받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기 준비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직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그게 나를 성장시켜주는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냐고 아까 말씀 주셨었는데, 일단 면접을 봐보는 것도, 지원을 일단 해보는 것부터도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서 그건 좀 걱정이지만, 그래도 지원해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면접도 가게 되거든요. 면접 보다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 못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준비하게 되고,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해서 하다 보면 그거 관련된 책 같은 것도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쌓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얘기했을 때, 뭐 아까 네카라, 쿠베, 당토, 주요한 IT 회사들에게 지원했을 때 떨어졌다 했는데, 그 떨어진 이유들이 뭐 나의 부족이 큰 것 같은가, 아니면 이제 그 해당 롤이 나와 맞지 않아서 떨어진 게 더 큰 것 같다고 느끼나요? 둘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거기서 촌철살인 같은 질문들을 주셨을 때 대답을 못했었던 거 생각해보면 뭐 핑계를 댈 수가 있거든요.
지난 내가 다녔었던 회사들에 대한 핑계? 왜냐면 그거는 애초에 그 회사들에서는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고, 또 애초에 그 회사들은 나에게 그냥 단순 업무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단순 업무만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거기 가서 대답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다시 단순 업무를 만약에 돌아간다고 치면 그 단순 업무에서조차 그런 질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면 아 여기서 이런 걸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뭐 그런 것도 그 회사에서 제안을 해보고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그런 생각 굳이 뭐하러 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워터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에자일 프로세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못했어도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혹은 그걸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답이라도 하면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에게 주어진 업무의 범위나 그런 것과 더 상관없이 스타트업 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공부와 고민을 하면 같은 PM이나 PO직군이 아니더라도 CX나 다른 디자인이나 개발 직군에서조차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일을 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민이 얼마나 녹아있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경험을 쌓고 직군 이동을 할 때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일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 녹아나면 직군 이동의 기회도 생기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